안녕하십니까.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판결에 대해서는 증거 위조죄에 관련된 사건인데요. 증거 위조죄는 형법 155조 1항에 나오는 건데, 그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,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, 은닉,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,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사실 타인의 사건,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그걸 사용하는 경우인데요. 사실 그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하는 건 상당히 나쁜 죄입니다. 그래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게 이제 어떤 사건으로 문제가 됐냐면요. 이 증거 위조죄를 범했다고 기소된 사람이 변호사였습니다. 변호사가 증거 위조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이제 상고를 했는데,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가 됐어요. 그 내용이 뭐냐면요. 원래 이 변호사가 이곳이 이제 전주였나 봐요. 전주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이제 하나 수임을 받았는데, 그게 뭐냐면 1심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3억 5,6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돈을 받고서 사건을 알선한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조사가 돼서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5,600만 원이 나왔는데, 이것의 항소심을 이 변호사가 선임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게 특가 알선이고 하니까, 이게 그 돈을 받은 사람한테는 어차피 자기가 그걸 못 해주고 3억 5,600만 원 받았으니까 돌려주자. 만약 이거 돌려주면 양형 자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돈은 없고,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원래 준 사람한테 돌려준 것처럼 하면서 또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해서 사실은 양형 자료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양형 자료를 새로 만든 것이죠. 그래서 법원에다가는 뭘 내냐면은 돈을 일단 준 것만 내요. 송금증을.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그 돈을 지급한 사람한테 3억 5,600만 원 주었다는 송금증을 주고, 그래서 법원한테 속이고 그 돈은 따로 돌려받아요. 돌려받아가지고 결국은 2년이었던 형이 1년 6월로 감형이 됩니다. 근데 나중에 이게 또 밝혀졌나 봐요.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밝혀져서 이 변호사가 이 송금증을 만들어서 증거로 사용한 다음에 그 양형을 줄였으니 6개월 정도 줄였으니까,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형법 155조 1항에 증거 위조죄를 범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. 자, 1심과 2심에서는 일단 이 구성 요건이 타인의 형사사건, 징계사건의 증거를 이제 위조하는 경우거든요. 근데 이제 요게 송금증이란 말이에요. 송금증에는 당연히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만 나오죠. 그래서 과연 그 증거의 위조라고 하는 것이 그 유죄를 입증할 구성 요건 사실을 입증할 그 증거만을 얘기하는 건지, 양형에 관련된 증거도 조작하는 건지, 이거가 이제 다툼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것처럼 불순한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는 맞는데, 이게 이제 위조에 해당하느냐. 우리가 이제 통상 그 형법상 위조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의의 문서를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경우거든요. 내가 작성하지 않은 문서인데 남한테 내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서 문서를 만드는 걸 위조라고 해요.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보낸 사람이, 그러니까 돈을 보낸 송금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보낸 거 맞고 받은 사람 명의로 된 거 맞고, 근데 이거를 돈을 돌려준 걸 속이고 돈을 돌려준 것처럼 그런 외양을 꾸며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맞는데, 송금증 자체는 위조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. 증거의 위조라는 것은 증거 방법의 위조다. 그 문서 자체를 위조하는 거다. 근데 송금증은 변호사가 위조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, 그 만든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거라든가 속이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었다 하더라도
그 증거 방법의 위조만이 처벌되는 것이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인데 이 송금증은 위조된 건 아니죠. 예. 근데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는 맞죠. 근데 구속 요건이 말하는 거는 증거를 위조한 경우거든요.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증거를 위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위조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한 거라서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 변호사가 한 행위는 비난받아도 마땅한데 구속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건 무죄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를 했습니다. 결국 이 재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증거 위조죄 증거는 어떤 그 유죄를 위한 증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양형을 위한 증거라도 위조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. 다만 위조라고 하는 것은 증거 방법의 위조라서 그 사람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,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작성한 문서라면 증거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무튼 이 변호사는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그 법원에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런 약점이 잡히면 나중에 또 의뢰인들한테 또 이용을 당해요. 뭐 이분이 뭐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억지의 방법을 썼다고 하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이제 결론이 났지만은 아무튼 상식선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한 변호사는 징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증거 위조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